네, 반갑습니다. 도로고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두 번째 책은 도록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관요인 분원 청아백자를 모아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도록입니다. 1994년에 제작이 됐고요. 현재는 절판돼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도록입니다. 이 도록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살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하지만 맛보기식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기물인데요. 19세기로 판단돼서 올려진 기물입니다. 이화여자대학 이 도록의 최고의 장점은 기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소장하고 있는 기물들, 이제 정면 사진과 또 측면 사진, 그리고 굽 사진까지 아주 열심히 만들어진 도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충호와 여러 가지 기물이 올려 있는데 이 페이지를 제가 찍어 놓은 이유는 이 굽 때문입니다. 지방가만은 아니고 분원으로 보여지고요. 굽받침 흔적이 5개로 이런 받쳐진 흔적이 보여요. 저도 이런 기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나 싶어서 도록을 많이 살펴보다 보니 이 도록에서 볼 수가 있었고, 꼭 받침이 쫙 깔려 있지 않다고 해서, 고창가마 같이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병입니다. 금사리 시대에부터 이제 시작해서 유행을 했던 각병이죠. 마찬가지로 19세기로 판단되어 올려져 있습니다. 스캔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화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도록을 구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판을 같은 동일한 책이 재판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새로 나온
이제 조선백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책보다 훨씬 두껍고요. 무겁고 설명도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사진이 좀 적어요. 더 기물의 수량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1994년 판에는 있는데 근데 재판한 다시 찍어낸 도록에는 학설이 변한 것들도 있고 해서 내용도 추가되고 사진도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기물들입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가시면 2층에 진열되어 있는 기물이죠. 굽을 꼭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도록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쪼이로 굿바닥 옆쪽에 동둥궁지 밀곡간 대중소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이 글씨를 읽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다음은 소주병들, 난초문부터 시작해서 시문까지 어떤 그림이 있던 또 구분 유사합니다. 피부는 아주 잘 정돈돼서 다 부드럽습니다. 공통된 모습이죠. 예, 보시면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까지도 전반부로 볼 수 있는 이제 기물들로 올려진 그 도자기들도 많이 있어요. 분원이 망하고 민영화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20세기 초까지 계속 도자기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굽이나 이제 제작자가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 적어두지 않는 한은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대를 이제 측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바닥이 평굽인 기물들도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굉장히 고급품이고요. 전시회가 아니면 요즘에 이런 기물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장하고 싶어도 소장할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왔을 때 알지 못하면 그 행운을 잡지 못하거든요. 이제 고미수를 하다 보면 행운은 오기 마련인데 내가 모르고 보면 그 행운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꾸준히 좋은 기물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섭취까지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눈으로 익혀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념단지라고 하는 이제 사형제, 삼형제의 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호이죠. 목단문호, 맨드리호. 예, 주전자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주전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뚜껑 있는 기물들을 유심히 봤는데요. 뚜껑은 꼭 외사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연대도 연대지만 이제 뚜껑을 만들 때 사용하는 테토나 이런 건 다 같을 텐데 뚜껑을 이제 뒤집어서 봤을 때
꼭 마치 외사기 같고 연대감도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뚜껑 있는 기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기물들 보시면 뚜껑은 비교적 깨끗하고 외사기처럼 땡땡해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약 안 발린 부분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걸 거라 생각은 듭니다. 네, 석류문이 그려져 있는 이제 대접들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물들은 메이저 옥션 정도에서 자주 보여지고요. 보기 좋은 잔들, 약사발과 또 합, 그리고 굽에 갑자가 적혀 있는 약사발, 아래는 대자가 적혀 있는 목단문 대접, 대자와 쪼이가 같이 들어갔네요. 쪼이는 어떤 행사 때, 어디서는 안 적혀 있지만 어떤 행사 때 어느 궁에서 사용을 했고 몇 개를 만들었다 이런 표시들이 대부분 있고요. 청화로는 대자와 진, 대진, 상실, 운현 등 다양하게 국바닥에 적혀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납품 받았던 이제 궁전, 왕실의 어느 궁인지를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바닥에 이제 명문이 있으면 대부분 궁궐에서 사용했던 기물로 추정이 됩니다. 궁궐 유물들이 좋은 장점은 연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영 같은 경우에는 1870년 정도에 운영궁이 완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납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문이 적혀 있는 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 측정에 많이 용이합니다. 운현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현궁이 만들어진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 이 전후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쪼이가 들어갔다거나 하면 더욱더 그 연대 측정이 좋기 때문에 그 연대와 기형과 태토 색깔 도안들을 같이 보시면은 감상하시고 또 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쪽에는 운현명 적혀 있는 이제 접시들이고요. 보상 당초 그림이고요. 아래쪽에도 능화 속에 영지문과 초하문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진자와 대자와 진상, 대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자, 영지문, 접시, 또 내국 바닥에 또 명문까지 있으면 궁궐에서 사용했다는 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크락 접시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궁궐 유물입니다. 그림 도안도 다양하고요. 이제 19세기 중국과 일본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은 것 같아요. 외부와 내부에 거의 공백이 별로 없을 만큼 청아로 도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문양 같기도 하고요. 예, 국화 문양 같기도 한 이 기물은 이렇게 세트로 많이 반상기로 많이 만들어졌던 거로 보여져요. 여기는 이제 주벽만 한 개 올려져 있는데 다른 도록들 보면 정말 이제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도안 같아요. 우리도 유행이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바뀌듯이 그 당시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었고 뭐 트렌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선호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몇 년 단위 또는 수십 년 단위로 이런 도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인기를 끈 것 같아요. 수복문인 경우도 있고 수복문이 창에 든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박쥐가 항상 날아다니는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불과 뭐 제작 연도가 몇 년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십 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다시 유행이 돌아서 또 똑같은 도안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굽이랑 테토 이런 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1, 20년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꼬집어서 감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깊숙이 더 들어가서 심화해서 생각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18세기다, 이건 19세기다. 뭐 18세기면 당연히 좋겠죠. 18세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특징들에 보이는 도자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18세기라고 또 표현하기가 굉장히 또 난해해요. 이런 도록들을 보면 꼭 색깔과 형태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18세기라고 과감하게 적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물 같은 경우에도 군번 봐서는 19세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세기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연대를 측정한 도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적. 또아리 연적부터 해서 이제 원형 연적, 다양한 연적들이 있는데요. 뭐 청체 연적, 뭐 동물 모양의 연적들도 있고요. 사실 연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평굽인 경우에 뭐 가품을 일부러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연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쉬운 기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연대는 거의 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20세기보다도 이제 19세기로 표기가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세기까지도 넓게 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증을 하다 보니 그게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도 충분히 나왔다고 이렇게 변경 내용이 입증이 되면 그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더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걸 미술품으로 업을 하다 보면 연대가 기프스로 비싼 기물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땡기고 싶은 게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일 테고 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학술적 자료 또는 증거들을 뒷받침이 됐을 때 이런 연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합입니다. 2층 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방산가마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건데 1911년도에 만들어진 기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죠. 다음은 굽 모음인데요. 이제 명문이 들어간 굽들을 모아둔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쪼이가 들어간 굽도 있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굽 바닥에 완자와 나뭇잎 하나가 있는 이 굽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예, 감상의 포인트도 다양하고 앞면에 이렇게 나뭇잎 하나만 탁 떨어진 것처럼 꼭 접시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려져 있어도 참 운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현대적이고요. 그런 기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화여자 대학교 1994년도 분원 도록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거를 전부 다 한다고 하면 그냥 제가 설명 없이 페이지만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종이 페이지만 넘기는 식으로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걸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작하는 속도가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록은 굉장히 많아서 좋은 도록, 굽이 있는 도록으로 최대한 제가 준비해서 총 한 20편까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실시간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